먼지 쌓인 벽장 속에서 나온 낡은 상자, 그 안에는 이지혁 마이너스 입양 대금 5천만 원이라고 적힌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맡은 일은 강남의 오래된 단독주택 리모델링이었죠. 집주인은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은퇴한 의사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장님, 우리 집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은 깔끔하게 살고 싶어서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요. 열쇠 여기 놔둘 테니 마음대로 작업하세요. 2층 안방 벽장은 특히 신경 써주시고. 이지혁은 열쇠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층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죠. 문제는 2층 안방이었습니다. 벽장을 열자 오래된 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 다 빼내야겠어. 주인한테 연락해서 버릴 건지 물어보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근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지혁은 할 수 없이 짐들을 조심스럽게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책들, 그리고 여러 상자들. 그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지혁은 그것들을 주우려다가 한 장의 영수증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 알선 대금 마이너스 이지혁 남아 마이너스 5천만 원. 1992년 3월 15일. 이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혁? 그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3월 15일. 그건 자신의 생일이었죠. 이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지혁은 황급히 다른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그 중에는 병원 기록지가 있었습니다. 산모 박영숙, 18세, 미혼, 출산일 1992년 3월 15일, 남아 출생, 3.2kg, 건강함, 사산 처리 마이너스 산모에게 신생아 사망 통보함. 이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산 처리? 자신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지혁은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상철 김철수. 추가 입막음 비용 2천만 원. 1995년 6월 1일. 이상철. 그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의사에게 돈을 줬다고. 왜? 이지혁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이상철이 김철수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1992년 3월 1일이었죠. 김 원장님께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2년이 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아내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발 건강한 남자아이를 구해주십시오. 마이너스 이상철. 이지혁은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날짜는 1995년 5월이었죠. 김 원장님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지혁이를 입양한 지 3년 만입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지혁이가 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복을 가져왔다니. 하지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여자가 병원을 다시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아기에 대해 계속 물어본다고요. 절대로 진실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혁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추가로 2천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이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영숙. 그 이름이 자신의 친어머니인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진실을 숨기기 위해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이지혁은 더 많은 편지를 찾았습니다. 1997년에 쓴 편지였습니다. 김 원장님께 아내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이름은 지환이라고 지었습니다. 지혁이와 5살 차이입니다. 지혁이는 동생을 무척 좋아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지혁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혁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지혁은 동생 지환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보다 5살 어린 동생. 항상 형을 따랐던 동생. 그리고 이지혁은 지환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지환이는 친동생이 아니었던 거죠. 이지혁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2001년에 쓴 편지였습니다. 김 원장님께 아내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딸입니다. 이름은 수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정말 북적북적합니다. 지혁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지환이는 초등학생, 수빈이는 갓 태어났습니다. 지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동생들을 잘 돌봐줍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지혁이가 없었으면 지환이도 수빈이도 없었을 거야. 지혁이가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 줬어. 정말 그렇습니다. 이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자신 덕분에 아이들을 가졌다고 생각했다니. 하지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지환이가 크면서 지혁이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말합니다. 지혁이는 똑똑한데 지환이는 좀 느리네. 아내가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지환이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친아들이니까. 이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과 지환이를 다르게 대했다는 거였습니다. 편지는 더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요즘 지혁이를 볼 때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합니다. 지환이와 수빈이가 생긴 후 지혁이에게 조금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혁이를 사랑하지만 친자식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왜 부모님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는지, 왜 지환이와 수빈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 같았는지. 이지혁은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2010년에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김 원장님께 지혁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은 하지 않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지환이는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합니다. 지혁이는 지혁이 인생이 있어. 우리가 강요하면 안 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친아들 지환이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지혁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실망스러워했다니. 자신은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이지혁은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 김 원장님께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자꾸 과거가 생각납니다. 특히 지혁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혁이는 여전히 착한 아들입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부모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혁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지환이와 수빈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준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차별했다는 것을.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지혁이는 모릅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비겁합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지혁이가 저를 미워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때 지혁이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이지혁은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거짓이었다니.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했지만 친자식들과는 달랐다니. 이지혁은 더 많은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김철수가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내가 죽으면 태워버릴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죄를 지었다. 그중 가장 큰 죄는 박영숙과 이지혁에게 저지른 것이다. 1992년 그날 18살 소녀가 혼자 병원에 왔다.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 9개월이었다. 가족들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 소녀의 절박함을 봤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다. 이지혁은 계속 읽었습니다. 당시 나는 빚이 많았다. 병원 경영이 어려웠다.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그때 이상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다. 그는 아이가 없었다. 12년 넘게 아내와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제안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입양하시겠습니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이상철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5천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 그리고 박영숙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기가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무너졌다. 아기를 보지도 못한 채 믿어야 했다. 이지혁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편지는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지나 이상철이 연락했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지혁이 덕분입니다. 나는 놀랐다. 입양 후 친자식이 생긴 거였다. 하지만 이상철은 걱정했다. 박영숙이 또 병원을 찾아왔다고요? 절대 비밀을 지켜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이 완벽합니다.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나는 이상철에게서 계속 돈을 받았다. 1995년, 1997년, 2001년, 2005년, 2010년. 박영숙이 병원을 찾아올 때마다 총 1억 500만 원. 33년 동안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입막음 비용이었다. 이상철은 친자식들이 생긴 후에도 진실을 숨겼다. 지혁이가 상처받을까봐? 아니다. 가족이 흔들릴까봐였다. 이지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진실을 숨겼는지, 지환이와 수빈이가 생긴 후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지혁, 내 어머니는 박영숙이다. 1974년생. 지금은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녀는 평생을 죽은 아기를 애도하며 살았다. 제발,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다오. 너는 살아있고 건강하게 자랐다고. 이지혁은 서류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이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지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지환이와 수빈이는 알까? 내가 입양하라는 걸? 아마 모를 겁니다. 부모님이 철저히 숨겼을 테니까요. 이지혁은 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환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수빈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이지혁은 항상 느꼈습니다. 자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부모님의 사랑이 동생들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지환이는 아버지 닮았네. 수빈이는 어머니 닮았고. 하지만 이지혁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그게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지혁은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다르니까요. 이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박영숙. 33년 동안 자신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던 그 여자. 이지혁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시간 후 이지혁은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차에서 내려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지혁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여자. 박영숙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과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이상철 가족과는 전혀 닮지 않았던 자신의 얼굴이 이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박영숙도 이지혁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이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지혁이라고 합니다. 박영숙 씨 맞으시죠?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지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3년 만에 만나는 친엄마였습니다. 이지혁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혹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영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지혁은 박영숙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자 박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 이지혁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먼저 보세요. 박영숙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33년 전에 아기를 낳으셨죠? 그리고 의사가 아기가 죽었다고 했죠? 박영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의사가 아기를 입양 보낸 겁니다. 돈을 받고. 박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이지혁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기입니다. 저는 박영숙 씨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박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은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기? 이지혁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박영숙은 무너졌습니다. 33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건강한 어른이 돼서 자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이지혁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내 아기야? 이지혁은 박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박영숙은 이지혁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이지혁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헤어졌지만 진실로 다시 만난 모자였습니다.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한테는? 지환이와 수빈이한테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고 싶었습니다. 33년 동안 그리워했던 진짜 어머니의 품에.